충돌 레이어가 완전히 준비되면 다음 단계는 각 관절의 회전 한계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에이전트가 떨어질 때 그의 몸의 부분들이 뻣뻣하게 유지됩니다. 마늘보다 더 뻣뻣합니다. 에이전트, 관절 구성 노드를 사용하여 각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팔, 팔꿈치, 무릎, 구성된 에이전트 관절이 구부러지고 우리의 에이전트의 움직임이 실제 몸체와 비슷하게 되도록 합니다. 구성된 에이전트 관절 노드를 시각화합니다. 뷰포트에 커서를 놓고 엔터 키를 눌러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이전트의 스켈레톤에 파란 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충돌 레이어로 충돌을 생성할 때 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이제는 파란 점들이 충돌 레이어와 같이 관절의 중간에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 점이 뼈대나 관절의 중간에 나타나는 것을 확실히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 관절 구성으로 파란 점들이 그 뼈대나 관절의 시작 부분에 나타납니다. 왜 이 파란 점들이 여기 나타나는가 하면 이 점들이 관절의 회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드인 에이전트 관절 구성에서는 이전에는 충돌 형태를 생성한 관절에만 파란 점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어깨에 파란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충돌 레이어에서 제가 팔의 이 부분에 대한 충돌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내가 그것을 삭제하고 에이전트 관절 구성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파란 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전 한계를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컨트롤 J를 눌러 내 캡슐을 복구합니다. 우리가 설정할 회전 한계는 3개의 축에 의해 결정됩니다. 트위스트 축, 업축, 그리고 아웃축입니다. 트위스트 축은 관절이 겪을 수 있는 비틀림을 결정합니다. 이 축은 해당 뼈에 의해 결정됩니다. 트위스트 축에서의 회전 범위는 해당 관절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업축은 트위스트의 수직인 축입니다. 다리의 경우 업축에서의 회전 범위는 다리를 앞으로 또는 뒤로 약간 이동할 수 있는 각도입니다. 아웃축은 이전 두 축의 벡터 곱입니다. 아웃축에서의 회전 범위는 다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정확히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각도입니다. 이 세 축, 트위스트, 업, 아웃은 내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파란 점 중 하나를 클릭하면, 예를 들어 어깨의 이 점을 클릭하면 아크처럼 보이는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너무 작게 보인다면 Configure Joints의 매개 변수 창에서 Guides 탭으로 가서 크기를 더 크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기본 값인 1로 두겠으며 그렇게 하면 꽤 잘 보입니다. 이제 매개 변수 창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저에게 중요한 마지막 매개 변수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에서 이 아크의 위쪽 화살표를 클릭하고 위아래로 조금 더 이동할 것입니다. 매개 변수 창을 보면서 어떤 값들이 변하고 있나요? 나는 A축에서 Up Rotation Range 또는 회전 범위의 값을 변경하고 있음을 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위스트 축은 본래의 뼈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뼈가 트위스트 축이 됩니다. 우리는 윕축이 수직축이라고 말했으며, 즉 트위스트 축과 뼈에서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주황색 선이 바로 윕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화살표를 변경할 때, 이 아크를 움직일 때 내가 하는 것은 내 팔의 위쪽 축에서 회전 한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대리인 앞에 서면 이 아크는 그가 팔을 위로 얼마나 들어 올릴 수 있는지와 아래로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보통 팔은 몸통에 부딪힐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대리인의 몸통 근처에 설정할 것입니다. 팔이 떨어질 때 최대한 그 위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팔이 거의 아래쪽과 같은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한 팔은 완전히 위쪽으로 곧게 유지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제 대리인의 팔이 A축에서 회전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아크는 가운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화살표 중 하나를 클릭하고 한쪽으로 확장하면 아크가 더 이상 아크가 아니라 원뿔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창을 보면 이제 바깥쪽 축에서 회전 범위를 변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팔을 뻗고 앞으로 가져간다면 팔을 정확히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팔이 우리의 얼굴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은 대략 여기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팔이 회전할 수 있는 각도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팔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까요? 시험해보면 몇 도밖에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많이 확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리인의 왼쪽 팔의 위쪽 및 바깥쪽 축에서의 회전 한계입니다. 트위스트가 빠졌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는 해당 뼈에 의해 정의됩니다. 내 팔이 어떤 비틀림을 겪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았을 때 팔을 회전시킬 수 있을까요? 마치 시계처럼 어떤 방향으로든 시험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팔을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 범위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 비틀림 회전 범위 매개 변수에서 비틀림 축의 회전 범위를 10과 10으로 조금 더 설정하겠습니다. 내 대리인은 팔을 왼쪽으로 10도 오른쪽으로 10도 비틀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왼쪽 팔의 회전 한계를 설정했으니 충돌 형태를 설정했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레그돌 노드를 사용하여 회전 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이미 설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몸이 떨어져서 바닥에 충돌할 때 우리가 설정한 회전 한계를 가진 왼쪽 팔이 반응하고 그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리인의 나머지 관절에 대해 팔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팔꿈치로 계속할 것이다. 이 관절을 활성화하면 일반적으로 팔꿈치가 거의 몸통에 기대어질 정도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여기까지 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팔꿈치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경하고 있는 것은 바깥쪽 축입니다. 이제 위쪽 축을 변경하겠습니다. 우리의 팔은 팔꿈치가 있는 상태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회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팔꿈치는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없습니다. 팔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깨 관절이 그것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팔꿈치 때문에 어떤 원뿔도 추가하지 않고 닫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비틀림에 대해 말하자면 팔뚝은 비틀림을 겪을 수 있지만 팔뚝만은 아닙니다. 비틀림은 어깨에 의해 정의되지만 팔뚝에 의해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회전 범위는 0과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이게 형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팔이 어깨와 팔꿈치 모두에서 접히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이미 더 라그돌 같은 행동을 보이며 인간의 몸과 더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손입니다. 여러분의 대리인의 어떤 관절이 예상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과 같은 예를 들어 입니다. 이 파란 점, 즉 손목을 클릭하면 회전축, 이 검지손가락에 생성됩니다. 손 자체에서가 아니라 손은 그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손은 어쨌든 이렇게 회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보고 있다면 손은 여기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매개 변수로 원뿔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전 원뿔의 회전값, 이제 우리는 그 원뿔을 조정했습니다. 이제 원뿔이 손의 회전에 더 자연스러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손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와이어프레임 뷰에 들어가면 여기 손가락에 따라가는 파란 선이 보일 것입니다. 이 파란 선은 비틀림 축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원뿔의 위치를 원뿔 회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뿔을 저쪽을 가리키도록 회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비틀림 축은 여전히 여기입니다. 우리는 자식 회전을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트위스트 축이 손의 중앙에 있습니다. 이제 회전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손을 얼마나 들어 올릴 수 있고 위로 돌릴 수 있을까요? 완전히 곧게 펴지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얼마나 돌릴 수 있을까요? 거의 90도 정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원뿔을 열어보겠습니다. 손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나요? 네. 안쪽으로는 많이는 아니고 바깥쪽으로는 조금 더 가능합니다. 이제 비틀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에 비틀림이 생길 수 있나요? 손에만요. 조금입니다. 감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0과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왼쪽 팔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 이제 팔이 젤리처럼 보이는군. 저건 이중렉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좋아.